제 인생은 35년 전 3살배기 아들 우진이를 두고 아내 경주가 집을 나간 이후 그날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내는 신혼 때부터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 돈 모아서 언제 집장만 할 수 있겠어? 조금씩 모으다 보면 금방 모일 거야. 모은다고 모아지나? 당신 월급으로 애 하나 키우는 것도 벅차. 경주는 생활비와 살림에 대해 점점 더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맨날 나만 고생하고 내가 이 고생을 왜 하나 싶어. 경주야, 내가 더 힘낼게. 조금만 기다려줘. 기다리긴 뭘 기다려. 나는 이렇게 사는 거 싫어. 3살배기 아들 우진이에게도 무심한 태도를 보이곤 했습니다. 애가 뭐 이리 손이 많이 가? 경주야, 퇴근하면 내가 돌볼게. 너도 힘드니까 조금만 참아봐. 참아. 내가 왜 참아야 하는데? 당신이 돈이라도 많이 벌면 말을 안 해. 그런 날이 반복되면서 경주의 불만은 점점 더 깊어졌고 결국 그녀는 떠날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35년 전 추운 겨울 저는 퇴근 후 돌아왔을 때 텅 빈 집에 남겨진 아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아내가 떠났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식탁 위엔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 이렇게는 더 못 살겠어. 찾지 말아줘. 그 순간 제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혔습니다. 우리 우진이는 어쩌라고. 그날 밤 저는 배고파 우는 아들을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내 경주가 떠난 후 저는 동네에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진 아빠, 경주가 떠난 이유 들으셨어요? 동네에선 바람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동네 자주 돌아다니는 깡패 있잖아요. 그놈이랑 자주 만났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던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이 무너졌습니다. 아내가 돌아오길 기대조차 안 했지만 사실을 전해 듣고 오히려 덤덤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어린 아들 우진이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우진이는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에게 칭찬받는 모범생이었지만 혼자 키우는 저에게는 대학 학비를 마련할 여력은 없었습니다. 결국 우진이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진이는 저에게 아빠, 나 그냥 돈 벌어서 아빠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 말이 얼마나 미안하고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어느 더운 여름의 화요일 오후 우진이가 공장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전화를 받은 날, 저는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 의사의 짧은 말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우진 씨, 보호자 되시나요? 죄송합니다. 손쓸 틈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뿐인 아들 우진이를 잃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사진을 끌어안고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우진아, 아빠가 미안하다. 너랑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몇 달 뒤 우진이의 사망 신고를 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우진이 앞으로 사망보험이 들어 있었고 보험금이 이미 수령된 상태였던 거죠. 수령인의 이름은 35년 만에 본 이름 이경주였습니다. 보험사를 통해 연락처를 알게 되었습니다. 보험금을 무단으로 수령해 간 경주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야 했던 그 순간 분노로 손이 떨렸습니다. 번호를 눌렀을 때 울리는 신호음조차 숨 막히게 느껴졌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경주야, 나야. 준철이. 무슨 일이야? 우진이 보험금. 네가 가져갔다며?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는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가져갔어. 내 새끼 보험금인데 왜?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걸 가져가? 우진이를 키운 건 나야. 넌 35년 전에 우리를 버리고 떠났잖아. 경주는 한숨을 쉬더니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수익자가 나니까 내가 수령한 거야. 법적으로 문제 없어. 문제가 없다고? 네가 우진이를 키우긴 했어? 지금까지 연락도 없다가 이제 와서.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짜증 섞인 톤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만 좀 해. 나도 힘들었어. 당신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틀린 건 아니야. 힘들었다고? 그럼 떠나기 전에, 보험금을 손에 쥐기 전에 우리를 한 번이라도 생각했냐? 네가 우진이의 보험금을 가져갈 자격이 있다고 정말 생각해? 경주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그땐 어쩔 수 없었어. 그냥 넘어가 줄 순 없어?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넘어가 달라고? 네가 우진이를 키우지 않은 건 물론이고 네가 그 아이를 지켜주지도 않았으면서 그 돈은 우진이의 마지막 흔적이야. 지금 당장 돌려줘. 경주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내뱉었습니다. 나는 지금 그 돈 꼭 필요해. 당신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너무 당신만 생각하는 거 아냐? 그 말에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기적? 네가 진짜 이기적이 뭔지 몰라서 하는 소리냐? 30년 전 떠나면서 남겨둔 게 뭐야? 지금이라도 그 돈 돌려놔. 아니면 법적으로 끝까지 갈 거야. 경주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며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제 아들 우진이의 보험금을 연락 없던 생모가 무단으로 수령해 갔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변호사는 사정을 듣고 꼭 도와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몇 번의 재판에도 경주는 나타나지 않았고 경주가 우진이를 키우지 않았다는 점, 35년간 연락조차 끊고 떠났던 사실을 증명하며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재판은 길었지만 결국 저는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아들을 키운 양육자인 제게 보험금을 돌려주기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이 끝난 날 변호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아드님 보험금은 모두 돌려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찾다 보니 이경주 씨가 아버님 앞으로도 사망보험금을 들어놨더라고요. 이제 그 이름만 들어도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보험을 모두 찾아보고 보험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보험 수익자 이경주님으로 되어 있는 보험 모두 해약해 드릴까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전부 해약해 주세요. 그런 이름으로 보험이 남아 있는 것도 싫습니다. 보험 해약이 완료된 날 경주의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엔 차분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나야, 경주.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면 안 될까? 나도 사정이 있었어. 그땐 내가 너무 어려서.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야, 그럼 떠나기 전에 한 번이라도
우리를 생각해 봤니? 우진이와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해 봤어? 경주는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변명처럼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땐 방법이 없었어. 그래도 지금은 내가 보험금 다 찾아왔고, 네가 나 몰래 가입한 보험까지 정리하니까 이제 더는 전화하지 마. 저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우진이와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이제야 저는 진정으로 아들의 기억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진이의 사망보험금과 보험 해약한 돈으로 주변의 한부모 가정을 위한 시설에 우진이의 이름으로 작게나마 기부를 했습니다. 이제야 조금은 덜 미안한 아빠가 될 수 있을 것 같구나. 몇 개월 후 아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수술을 해야 한다며 돈을 좀 빌려달라고 말이죠. 저는 단칼에 거절하고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가슴 한편이 시원하게 뚫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진이의 사진을 바라보며 저는 비로소 가슴 깊이 묻어둔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우진이와의 추억뿐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삶이 얼마나 무거울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무게를 견디며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고독한 것인지를 잊고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여정을 넘어 삶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원망할 힘조차 사치처럼 느껴질 만큼 혼자 감당해야 하는 고통이 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들의 배신, 가까운 이들의 무관심, 그리고 홀로 남겨진 책임 속에서 우리는 삶의 이유를 묻곤 합니다. 하지만 준철 씨처럼 결국 우리를 지탱하는 것은 사랑했던 이들과의 진정한 추억이 아닐까요? 그렇게 힘든 날들 속에서도 아들을 향한 사랑은 그의 삶의 이유가 되었고, 끝내 그 사랑을 통해 자신을 치유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인생이 공정하지 않을 때가 많지만 진정한 사랑과 노력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지키고 싶은 사람들, 사랑했지만 상처받았던 기억들, 그 속에서 나를 지탱했던 소중한 무언가를요. 그리고 그 추억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삶이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경험으로 힘겨워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과 추억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믿어보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떠오르는 감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 위로받을 힘이 됩니다.